혹시 알고 계세요? 집이 정돈되지 않는 진짜 이유가 단순히 게으름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집을 둘러보세요. 옷장 안에는 3년째 입지 않은 옷들이, 서랍 속에는 언젠가 쓸 거야라며 모아둔 물건들이 가득하지 않나요? 매번 대청소를 다짐하지만 며칠 지나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이 악순환, 정말 지겹지 않으신가요? 실제로 정리 전문가들이 밝혀낸 충격적인 진실이 있습니다. 집이 어수선한 사람들의 99%가 공통적으로 버리지 못하는 8가지 물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8가지만 과감하게 버려도 단 한 달 만에 호텔처럼 깔끔한 집으로 완전히 바뀔 수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그 8가지가 무엇일까요? 왜 우리는 이것들을 버리지 못해서 평생 정리에만 매달리며 살아가고 있는 걸까요? 다음 3분 동안 제가 알려드릴 이 비밀을 알고 나면 여러분은 더 이상 정리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8가지 물건의 정체를 공개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그 첫 번째는 혹시 지금 여러분 집 약통 안에 있을지도 모를 시한폭탄입니다. 바로 유통기한이 지난 영양제와 약들입니다. 에이, 그게 뭐 그리 대수냐고 생각하시나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유통기한이 6개월만 지나도 약 성분이 완전히 달라져서 독성을 띨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습기가 많은 곳에 보관된 약들은 곰팡이가 생겨 생명을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 집을 생각해 보세요. 화장실 수납장에 몇 년 전 감기약, 서랍 깊숙이 자녀들이 사다 준 비싼 영양제들, 그리고 혹시 몰라서 모아둔 소화제들이 가득하지 않나요? 바로 그것들이 여러분 집이 정돈되지 않는 첫 번째 원인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대부분의 사람들이 약을 잘못된 방법으로 버린다는 겁니다.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면 토양과 수질을 오염시켜 결국 우리에게 다시 돌아온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지금 이 영상을 멈추고 약통을 확인해 보세요. 유통기한이 지난 약들이 몇 개나 나올까요? 그리고 이것들을 올바르게 처리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린 다음 두 번째로 버려야 할 물건을 공개하겠습니다. 약을 올바르게 처리하는 방법은 바로 가까운 약국이나 보건소에 설치된 폐의약품 수거함에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혹시 수거함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면 약국에 물어보시면 바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올바르게 처리하는 방법까지 알게 되셨으니 두 번째로 버려야 할 물건을 공개하겠습니다. 두 번째 물건을 공개합니다. 여러분이 재활용하려고 모아둔 비닐봉지와 종이 가방입니다. 이게 왜 문제야? 라고 생각하셨죠?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정리 전문가들의 조사에 따르면 한 가정에서 모아두는 비닐봉지와 종이 가방의 평균 개수가 무려 100개라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1년 동안 사용하는 개수는 고작 10개 미만이에요. 나머지는 그냥 공간만 차지하고 있는 거죠. 지금 여러분 집 현관문 옆이나 부엌 서랍을 생각해 보세요. 마트에서 받아온 비닐봉지들이 비닐봉지 안에 또 들어있고, 백화점 쇼핑백은 나중에 선물 줄 때 쓸 거야라며 차곡차곡 쌓여 있지 않나요? 이것들을 버리지 못하는 진짜 이유를 아세요? 바로 부족함에 대한 불안 때문입니다. 혹시 나중에 필요한데 없으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이 우리를 짐 속에 매장시키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진실을 말씀드릴게요. 비닐봉지는 언제든 마트에서 구할 수 있고 종이 가방도 필요할 때 사면 됩니다. 지금 당장 가서 딱 10개만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재활용 쓰레기통에 넣으세요. 그렇게 하고 나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거예요. 공간이 넓어지는 건 당연하고 마음까지 시원해집니다. 그런데 세 번째 물건은 더욱 충격적입니다. 이건 거의 모든 집에 있으면서도 사람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물건이에요. 과연 무엇일까요? 잠깐 비닐봉지를 정리할 때 꿀팁을 하나 더 드릴게요.
남겨둘 10개의 봉지는 크기별로 나눠서 보관하세요. 큰 것 5개, 작은 것 5개 이렇게요. 그리고 접어서 보관하면 공간도 절약되고 깔끔해집니다. 종이 가방도 마찬가지로 손잡이가 끊어지거나 찢어진 건 즉시 버리세요. 더 나아가서는 장바구니, 사용 습관을 들이면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접이식 장바구니 하나만 가방에 넣고 다니면 더 이상 비닐봉지가 집에 쌓이지 않거든요. 환경도 보호하고 집도 깔끔해지고 일석이조죠. 이렇게 두 번째 짐을 비우고 나면 벌써 집이 달라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하지만 진짜 충격은 지금부터입니다. 세 번째부터는 정말 예상도 못한 것들이 나올 테니까요. 이제 세 번째 물건을 공개할 차례입니다.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바로 여러분 집 서랍 깊숙이 잠들어 있는 시한폭탄 같은 존재들입니다. 낡은 휴대폰과 고장난 전자제품들 말이에요. 아, 그냥 추억으로 보관하는 건데 뭐가 문제야? 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드릴게요. 5년 이상 된 휴대폰 배터리는 언제든 부풀어 오르거나 심지어 폭발할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서랍 안에서 오래된 휴대폰이 발화되어 화재가 난 사례가 매년 수백 건씩 보고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집을 떠올려 보세요. 서랍 한켠에 10년 전 쓰던 휴대폰, 고장난 mp3 플레이어, 작동 안 되는 디지털 카메라가 있지 않나요? 혹시 고쳐서 쓸 수도 있고 추억이 담겨 있으니까라며 계속 보관하고 계시죠? 이런 물건들을 버리지 못하는 진짜 이유는 데이터에 대한 불안 때문입니다. 혹시 이 안에 중요한 사진이나 연락처가 있으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이 우리를 망설이게 만드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당장 행동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물건들은 시간이 갈수록 더 위험해지거든요. 먼저 할 일은 데이터 백업입니다. 아직 켜지는 기기라면 중요한 사진과 연락처를 모두 새 기기로 옮기세요. 만약 작동하지 않는다면 전문 복구업체에 맡기거나 과감하게 포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은 개인정보 완전 삭제입니다. 이 단계가 정말 중요해요. 휴대폰은 반드시 공장 초기화를 해야 하고, 만약 직접 하기 어렵다면 통신사 서비스 센터에 가져가세요. 개인정보가 남아있는 상태로 버리면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처리 방법도 아무렇게나 하면 안 됩니다. 일반 쓰레기통에 버리면 환경을 심각하게 오염시켜요. 아파트 단지에 있는 소형 폐가전 수거함이나 주민센터 수거함을 이용하세요. 통신사 대리점에서도 무료로 회수해 줍니다. 특히 부풀어 오른 배터리가 있는 기기는 절대 집에 두면 안 됩니다. 이건 정말 위험해요. 즉시 안전한 곳에 격리하고 전문 업체에 처리를 맡기세요. 이렇게 위험한 전자제품들을 정리하고 나면 단순히 공간이 넓어지는 것 이상의 변화를 경험하실 거예요. 안전해진 것은 물론이고 마음까지 한결 가벼워집니다. 복잡한 전선들과 고장난 기기들이 사라진 자리에는 새로운 활력이 채워질 거예요. 그런데 네 번째 물건은 정말 예상 바뀔 거예요. 이건 거의 100%의 가정에 있으면서도 아무도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심지어 많은 사람들이 이게 왜 문제야? 라고 반문할 만한 물건이에요. 과연 무엇일까요? 지금 이 영상을 잠시 멈추고 서랍을 확인해 보세요. 위험한 전자제품이 몇 개나 숨어 있는지 직접 확인해 보세요. 네 번째 물건을 공개합니다. 이건 정말 충격적일 거예요. 여러분이 매일 음식을 담아 먹고 있는 바로 그 물건입니다. 수명이 다한 플라스틱 반찬통 말이에요. 반찬통이 왜 문제야? 그냥 음식 담는 용기인데. 라고 생각하셨죠? 그런데 무서운 진실을 알려드릴게요. 2년 이상 사용한 플라스틱 반찬통에서는 환경 호르몬이 음식으로 스며든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누렇게 변색되거나 스크래치가 많은 용기는 발암물질까지 방출할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 주방 수납장을 떠올려 보세요. 뚜껑 없는 반찬통들이 여기저기 쌓여 있고
기름때 때문에 누렇게 변한 용기들, 그리고 언젠가 쓰겠지 하며 모아둔 크고 작은 플라스틱 통들이 가득하지 않나요? 더 충격적인 건 이런 낡은 반찬통의 스크래치 사이에는 대장균과 살모넬라균 같은 치명적인 세균들이 번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뜨거운 물로 씻어도 완전히 제거되지 않아요. 왜 우리는 이런 위험한 반찬통을 계속 쓸까요? 바로 아까움의 심리 때문입니다. 돈 주고 산 건데 버리기 아깝다. 아직 쓸만한데 하는 생각이 우리 가족의 건강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 주방으로 가세요. 그리고 모든 반찬통을 꺼내서 확인해 보세요. 먼저 뚜껑이 없는 것들, 즉시 버리세요. 다음으로 색이 변한 것들, 이것도 바로 버리세요. 냄새가 배어 있거나 스크래치가 많은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중요한 판별법을 알려드릴게요. 반찬통을 햇빛에 비춰보세요. 투명도가 떨어지거나 흐릿해 보이면 이미 수명이 다한 겁니다. 또 손톱으로 긁어봤을 때 쉽게 자국이 나는 것들도 버려야 해요. 그 자리에는 유리 용기나 스테인리스 용기를 사용하세요. 초기 비용은 좀 들지만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무엇보다 건강에 안전해요. 특히 유리 용기는 전자레인지 사용도 가능하고 냄새도 배지 않죠. 새로 정리할 때는 같은 브랜드, 같은 시리즈로 통일하세요. 그러면 쌓아두기도 편하고 뚜껑 찾기도 쉬워져요. 보관할 때는 몸체 안에 뚜껑을 넣어두면 공간도 절약되고 짝을 잃어버릴 걱정도 없어요. 이렇게 위험한 반찬통들을 정리하고 나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거예요. 주방이 깔끔해지는 건 당연하고 요리할 때마다 기분이 좋아질 거예요. 무엇보다 가족의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안심감을 얻게 되죠. 지금 이 순간 주방에 가서 반찬통 정리부터 시작해 보세요. 5번째 물건을 공개합니다. 바로 여러분 서랍 깊숙한 곳에 숨어있는 시간 도둑들입니다. 정체불명의 전선과 케이블 뭉치들 말이에요. 서랍에서 필요한 충전기를 찾으려고 할 때 얼마나 짜증났는지 기억해 보세요. 10분, 20분씩 엉킨 전선들을 풀다가 결국 포기한 적 있으시죠? 전문가들이 조사한 결과 평균적인 가정에는 무려 47개의 사용하지 않는 전선이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 전선들을 찾고 정리하는데 평생 총 120시간을 허비한다는 거예요. 거의 보름을 날린 셈이죠. 더 심각한 건 오래된 전선들은 화재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특히 외피가 벗겨지거나 구부러진 부분이 있는 전선들은 언제든 합선을 일으킬 수 있어요. 집 안 곳곳에 숨어있는 진짜 위험 요소들이에요. 지금 여러분 집을 떠올려 보세요. 컴퓨터 책상 아래 뱀처럼 얽혀있는 전선들, 서랍 속 고무줄로 대충 묶어둔 케이블들, 그리고 이게 뭐에 쓰는 거였지? 하며 들여다본 수많은 어댑터들. 왜 우리는 이 쓸모없는 전선들을 버리지 못할까요? 바로 기술에 대한 불안 때문이에요. 혹시 나중에 이게 필요한 건 아닐까? 이거 없으면 뭔가 안 될 수도 있겠다는 막연한 두려움 말이에요. 하지만 냉정하게 말씀드릴게요. 10년 전 전선 규격은 지금과 완전히 달라요. USB 라이트닝, 무선 충전. 기술은 계속 바뀌는데 옛날 전선을 왜 붙들고 있나요? 지금 당장 해보세요. 모든 전선을 한 곳에 모으고 현재 사용 중인 전자제품과 매칭해보세요. 매칭되지 않는 전선들, 과감하게 버리세요. 남겨둘 전선들은 이렇게 정리하세요. 케이블 타이나 벨크로를 사용해서 깔끔하게 묶고 라벨을 붙여서 용도를 적어두세요. 투명한 지퍼백에 종류별로 나눠 담으면 찾기도 쉽고 관리도 편해요. 특히 이런 전선들은 즉시 버리세요. 외피가 벗겨진 것, 플러그가 흔들리는 것, 구부러진 부분이 뻣뻣한 것들. 이런 건 정말 위험해요. 이렇게 전선 정리를 끝내고 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예요. 서랍이 확 넓어지는 건 물론이고 뭔가 복잡했던 마음까지 정리되는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엉킨 전선처럼 복잡했던 스트레스도 함께 사라지죠. 지금 전선 정리부터 시작해 보세요. 그리고 나서 여섯 번째 물건이 무엇인지, 왜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무겁게 만드는지 확인하러 돌아오세요. 분명 예상하지 못한 물건일 거예요. 여섯 번째 물건을 공개합니다. 이건 정말 역설적이에요. 여러분이 예뻐서, 유용해서, 아까워서라며 소중히 모아두고 있는 바로 그것들입니다. 언젠가 쓸 것이라며 모아둔 공병들 말이에요. 화장품 공병, 와인병, 향수병. 나중에 꽃병으로 쓰면 되지. 디퓨저 용기로 쓸 거야라며 계속 모아두고 계시죠? 그런데 솔직히 물어볼게요. 마지막으로 그 공병을 실제로 사용한 게 언제였나요? 정리 전문가들의 조사 결과가 충격적이에요. 평균적으로 한 가정에는 30개 이상의 공병이 있는데 이 중에서 실제로 재활용되는 건 고작 3% 미만이라고 해요. 나머지 97%는 그냥 먼지만 쌓인 채 공간만 차지하고 있는 거죠. 더 심각한 건 오래된 공병들 안에는 곰팡이가 번식할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완전히 세척되지 않은 화장품이나 오일 성분이 남아있는 병들은 세균의 온상이 될 수 있어요. 그걸 나중에 음식 보관용이나 꽃병으로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위험한가요? 왜 우리는 이 쓸모없는 공병들을 계속 모을까요? 바로 가능성에 대한 착각 때문이에요. 혹시 모르니까 언젠가는 쓸 거야라는 막연한 기대감이 우리를 공병 수집가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을 보세요. 이사할 때 가장 무겁고 부피가 큰 짐이 뭔가요? 바로 이 공병들이에요. 하나하나는 가볍지만 모이면 엄청난 무게가 되죠. 그리고 정작 필요할 때는 어디 있는지도 찾기 어려워요. 지금 당장 이렇게 해보세요. 집안의 모든 공병을 한 곳에 모아보세요. 그 양에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 다음 이 기준으로 선별하세요. 변색되거나 흠집이 난 것들, 즉시 버리세요.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것들도 버리세요. 정말 재활용하고 싶다면 딱 2개만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재활용 쓰레기통에 넣으세요. 남겨둔 공병은 이렇게 활용하세요. 작은 유리병은 주방에서 양념 보관용으로, 큰 병은 꽃병으로 바로 사용하세요. 중요한 건 즉시 사용이에요. 또 쌓아두면 의미가 없어요. 사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뜨거운 물과 세제로 완전히 세척하고 베이킹소다로 냄새까지 제거하세요. 그리고 햇볕에 완전히 말려야 해요. 이 과정이 번거롭다면 그냥 새 용기를 사는 게 나아요. 공병들을 정리하고 나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거예요. 선반이 훨씬 넓어 보이고 청소하기도 쉬워져요. 무엇보다 언젠가 써야 한다는 압박감에서 해방될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모으는 습관에서 비우는 즐거움으로 마음가짐이 바뀐다는 거예요. 공병이 사라진 자리에 정말 필요한 것들, 아름다운 것들을 둘 수 있게 되죠. 7번째 물건은 정말 예상 못할 거예요. 이건 여러분이 이 물건은 꼭 필요하다는 생각에 계속 사게 되는데 정작 전문가들은 이건 돈 낭비라고 말하는 그런 역설적인 존재들이죠. 과연 무엇일까요? 지금 공병 정리부터 시작해 보세요. 그 놀라운 양에 깜짝 놀라실 테고 정리하고 나서 8번째 물건이 무엇인지 확인하러 돌아오세요. 분명 예상하지 못한 것일 거예요. 7번째 물건을 공개합니다. 이건 정말 충격적일 거예요. 여러분이 필수품이다라고 생각하며 계속 사들이고 있는 것들입니다. 뜯지도 않은 새 수건과 이불들입니다. 이게 왜 건강과 관련이 있어? 라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이게 바로 함정이에요. 여러분이 언젠가 쓰려고, 손님 올 때 쓰려고 아껴두고 있는 그 새 제품들이 사실은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가장 크게 위협하고 있는 거예요. 정신건강 전문가들이 밝힌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아껴두는 행동이 만성 스트레스와 우울감을 유발한다는 거예요. 언젠가 써야 한다는 압박감, 아까운 걸 못 쓰고 있다는 죄책감이 계속 쌓이면서 정신건강을 해치는 거죠.
지금 여러분 집을 떠올려 보세요. 장 깊숙이 포장도 안 뜯은 수건 세트들, 결혼할 때 사놓고 10년째 안 쓰는 이불들이 있지 않나요? 그걸 볼 때마다 저것도 써야 하는데 라는 생각이 스치죠? 더 심각한 건 오래 보관된 직물 제품들의 실제 위험성이에요. 포장된 상태로 2년 이상 보관하면 곰팡이가 생기거나 진드기가 번식할 수 있어요. 특히 습기가 많은 곳에 보관된 이불은 알레르기나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건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10년 전 최신 제품이었던 그 이불, 지금은 이미 낡은 기술이에요. 아무리 새 것이라도 세월 앞에서는 의미가 없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이 지금 쓰고 있는 낡은 수건, 오래된 이불, 이것들 때문에 매일 불편함을 느끼고 있지 않나요? 왜 새 것을 아껴두고 낡은 걸로 참고 살고 있나요? 지금 당장 해보세요. 아껴두었던 새 수건과 이불을 모두 꺼내세요. 그리고 포장을 뜯으세요. 첫 번째로 할 일은 세탁이에요. 새 제품이라도 제조 과정에서 생긴 화학물질을 제거해야 하거든요. 그 다음에 바로 사용하세요. 새 수건으로 얼굴을 닦는 그 순간의 부드러움을 상상해 보세요. 새 이불 속에서 느끼는 포근함을 생각해 보세요. 이런 작은 행복을 왜 미뤄두고 계셨나요? 만약 너무 많아서 다 쓸 수 없다면 주저하지 말고 기부하세요. 여러분이 아껴두고 있는 그 새 수건이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필요품일 수 있어요. 나눔의 기쁨은 덤이고요. 이렇게 아껴두었던 것들을 사용하기 시작하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거예요. 아껴야 한다는 압박감에서 해방되고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자는 마음가짐으로 바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건 삶의 철학이 바뀐다는 거예요. 언젠가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을 위해 사는 거죠.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특별한 날은 바로 오늘이에요. 마지막 물건을 공개합니다. 특히 이 물건은 여러분의 창의력과 상상력을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으면서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사실을 모르고 있는 그런 무서운 존재예요. 과연 무엇일까요? 서랍과 책상을 점령한 오래된 영수증과 서류철 뭉치들입니다. 이게 창의력이랑 무슨 상관이야? 라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뇌과학자들이 밝혀낸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시각적으로 복잡하고 어수선한 환경에 있으면 창의적 사고가 무려 40%까지 감소한다는 거예요. 그 서류 더미들이 여러분의 뇌를 마비시키고 있는 거죠. 지금 여러분 책상을 떠올려 보세요. 3년 전 병원 영수증, 이미 끝난 보험 안내문, 언제 받았는지도 기억 안 나는 각종 청구서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지 않나요? 그걸 볼 때마다 언젠가 정리해야 하는데 라는 스트레스가 밀려오죠? 더 무서운 건 이 서류들이 개인정보 유출의 시한폭탄이라는 거예요.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가 적힌 옛날 서류들을 그냥 방치해두는 것은 문을 열어놓고 사는 것과 같아요. 실제로 서류 분실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매년 급증하고 있어요. 왜 우리는 이 쓸모없는 종이들을 버리지 못할까요? 바로 법적 불안 때문이에요. 혹시 세무서에서 찾으면 어떡하지? 나중에 증명이 필요하면 어떡하지? 라는 막연한 두려움이 우리를 종이 더미 속에 묻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진실을 말씀드릴게요. 일반 영수증의 법적 보관 의무는 5년이에요. 그것도 사업자에게만 해당하고요. 개인이 보관해야 하는 서류는 생각보다 훨씬 적어요. 여러분이 10년째 보관하고 있는 그 마트 영수증들 아무 쓸모 없어요. 뇌과학자들은 이렇게 설명해요. 어수선한 환경은 뇌의 전전두엽을 지속적으로 자극해서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시킨다고 해요. 그 결과 집중력이 떨어지고 창의적 아이디어가 막히는 거죠. 지금 당장 해보세요. 모든 서류를 한 곳에 모으고 날짜 순으로 정리하세요. 5년 이상 된 것들은 무조건 버리세요. 단, 개인정보가 적힌 것들은 반드시 파쇄하거나 잘게 찢어서 버리세요.
남겨둘 중요한 서류들은 이렇게 정리하세요. 투명 파일에 종류별로 나누고 라벨을 붙이세요. 의료, 보험, 자산, 보증서 이렇게 간단 명료하게요. 그리고 매년 12월에 정리하는 습관을 만드세요. 더 좋은 방법은 디지털화예요. 중요한 서류들은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어서 클라우드에 저장하세요. 검색도 쉽고 잃어버릴 위험도 없어요. 서류 더미를 정리하고 나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거예요. 책상이 넓어지는 건 당연하고 뭔가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이 정리되는 느낌이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창의력이 되살아 난다는 거예요. 깔끔한 환경에서는 뇌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내기 시작해요. 여러분도 분명 경험하실 거예요. 자, 이제 8가지 물건을 모두 공개했습니다. 유통기한 지난 약, 비닐봉지, 낡은 전자제품, 변색된 반찬통, 엉킨 전선, 모아둔 공병, 뜯지 않은 새 수건, 그리고 오래된 서류까지. 이 8가지만 정리해도 여러분의 집은 호텔처럼 깔끔해질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마음까지 가벼워진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하나씩 천천히, 오늘부터 한 달 동안만 꾸준히 정리하면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정리는 단순히 물건을 치우는 게 아니라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8가지 물건의 정체를 모두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단순한 정리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이건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혁명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실제로 이 방법을 따라한 분들의 놀라운 증언이 있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집이 이렇게 넓다는 걸 느꼈다. 마음이 이렇게 가벼울 수 있다는 걸 몰랐다. 아이들이 집에 친구를 데려오기 시작했다. 이런 기적 같은 변화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해요. 영상을 본 직후 3시간 내에 행동을 시작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거든요. 오늘부터 매일 하나씩만 하세요. 첫째 날은 약통 정리, 둘째 날은 비닐봉지 정리. 이렇게 8일만 투자하면 여러분의 집이 호텔처럼 바뀔 거예요. 이미 수많은 분들이 인증글을 올리고 계세요. 정말 효과 있었어요. 우와, 이렇게 달라질 줄 몰랐어요. 여러분도 이 기적적인 변화의 주인공이 되세요. 이런 실용적이고 즉시 효과가 나타나는 정보들을 가장 먼저 받아보려면 지금 당장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정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 하나하나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기적적인 방법을 전파하는 힘이 되거든요. 댓글로는 꼭 이걸 알려주세요. 8가지 중에서 어떤 것부터 시작하실 건가요? 여러분의 계획을 댓글로 선언하면 실천할 확률이 3배나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기억하세요. 정리는 단순히 물건을 버리는 게 아니라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더 가볍고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 당장 첫 번째 물건부터 시작하세요. 그리고 변화가 시작되면 꼭 댓글로 알려주세요.